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절대 안 뚫린다. 막 쫄지 마 얘들아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안심을 시켜주거든요. 소울모가 이제 자기 전에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데 만약에 내 영상이 갑자기 길게 돼갖고 바로 내일 아침에 이렇게 카톡에 수박개가 오고 SNS에 퍼졌으면 어떡하니? 집단 성착취 대화방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조주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조주빈이 네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으로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자기 전에 불쑥 튀어나오는데 만약에 내 영상이 길게 돼갖고 바로 내일 아침에 카톡에 수박개가 오고 SNS에 퍼져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지금 먼저 조주빈이 어떻게 지내는 것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수정 교수님. 앞서 포토라인에 섰을 때 반차거부 치고 목보호돼가지고 뭐 자해소동도 있었는데 지금은 매 끼니를 상당히 잘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옮겼고요. 지금 서울 구치소에 이제 분리 수용이 돼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주 정도를 신규 수용자들 같은 경우에 분리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지내고 있고요. 뭐 혼자서 있다가 보니까 더 이제 심정적으로 좀 정리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밥도 잘 먹고 비교적 차분한 태도로 잘 지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새롭게 알려진 얘기는 조주빈이 이제 변호사 입회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변호사들도 사실은 조주빈의 변호를 맡기가 쉽지 않다라는 입장도 내놨지만 오늘 일단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변호사 선임에서 조주빈이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한번 전해진 바로는 한번 같이 볼까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주빈이요. 잘못했다고 했다. 성착취물 유포에 대해서는 시인하는 입장인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고 했고 32억 원 범죄 수익은 부풀려졌다. 수억도 안 된다. 이수영 교수님 일단 어느 정도 본인의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네, 뭐 지금 인정한다는 취지이고요. 그런데 이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돈 때문이다.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범죄 수익입니다. 이 범죄 수익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계좌가 3개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조주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가지고 알려진 32억은 좀 부풀려진 거다라는 거고요.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은 수억 정도가 이제 지금 피해 금액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성은 하는데 자기가 지금 사실 이걸로 돈 번 게 수억도 안 된다라는 얘기는 자기 돈 환수할 게 얼마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뭐 이제 결국은 이제 범죄 수익을 몰수하겠다, 전액 몰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든 일단 액수를 줄이고 보자 하는 전략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럼 결국은 조주빈도 정태 변호사님 법리 다툼을 시작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로는 나는 돈 때문에 했다. 그러나 사실은 별 돈 못 받았다. 못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사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미성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잔인하고 아주 엽기적인 그런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한 그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지금 그 논점을 흐리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수억도 안 된다. 뭐 어느 정도 반성의 기미는 보였지만 자기가 이걸로 집단 성착취 동영상 유포하고 찍은 걸로는 수억도 못 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주빈이 본인 자기 방어에 준비하고 있는 사이 집단 성착취 대화방 박사방에 참여한 참여자들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어제
참여자 15,000명을 추려내고 유료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었죠. 그런데 하루 만인 오늘 3명이 자수를 했습니다. 사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불안해하는 기색을 누가 보이면은 서로 독려를 해주거든요. 막 뭐 FBI에서도 포기한 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냐, 절대 안 뚫린다. 막 쫄지 마 얘들아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안심을 시켜주거든요. 일단 경찰이 여러 가지 엄포를 놓은 지 하루 만에 3명이 자수를 했는데 이수영 교수님, 네. 선처를 노리고 유료 회원들이 자수를 하는 겁니까? 네, 뭐 아무래도 자수를 하면 양형에 도움이 된다, 감형 인자가 된다라는 것들은 뭐 누구보다도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이 박사방, 그리고는 이제 박사방을 이제 뭐 수사를 하는 경우에 어떤 다른 피신하는 방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런 데서 이제 서로 간에 독려를 하면서 이제 결코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우리를 잡을 수가 없다, 잡혀봤자 집행유예로 끝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신고를 안 할 것을 독려를 하던 그런 분위기는 일종의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깨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딱 연결고리가 이제부터 좀 끊어졌다. 네, 이거는 뭐 수사의 과정상 굉장히 유리한 뭐 정황일 수도 있는데요. 예. 일단 3명이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핸드폰, 문자 기록에 남아있는 핸드폰들을 제출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 씨가 이제 조 씨의 핸드폰 중에 이제 2개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것을 아직은 열지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 자수한 사람들의 핸드폰을 열어보면 조 씨와 대화를 한 것들이 충분히 이제 나와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수하는 인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개연성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저희 뉴스탑텐을 통해서 또 언론 보도가 되잖아요,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조주빈 휴대전화 하나 지금 풀려고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은 3명이 자수했는데 앞으로 자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좋겠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도 저 자수한 3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 아마 이래서 자수를 하지 않았을까 보이고, 지금 조주분이 그 분류한 바에 의하면 구경꾼, 관전자, 명령자, 직원 이런 등급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명령자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그 피해 그 학생 그 여성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그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자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아마 관망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고, 경찰이 좀 더 아이디에서 더 나아 계좌 추적을 해 들어가서 바로 코앞에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자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전히 본인들에게 옥죄 왔을 때 그렇습니다. 그때 자수할 아직은 자수할 단계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3명이 자수를 했어요. 알려진 것처럼. 현재 경찰은 피해자 조사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동, 청소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딱 봐도 그냥 너무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그렇게 누가 봐도 협박을 당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충격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알려진 거로는요. 지금 제가 짚어봤지만 이 교수님. 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아동과 청소년, 더 연령대가 낮은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뭐 지금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문제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무지하게 어리다는 거. 예. 그리고는 이제 한 16명 정도가 미성년자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한 4명 정도는 기껏해야 만 14세, 지금 중학생입니다. 그러면 이 중학생들은 사실은 세상 물정을 알기가 어려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전부 다 빼내가지고, 그것도 이제 공익 요원을 2명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그들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의 어린 시절부터 이 주소를 다 빼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가족을 이제 뭐 생명의 위협까지 주다 보니 결국에는 아이들이 뭐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음란물을 찍을 수밖에 없는, 성착취물을 찍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이들을 신상정보를 캐내서 압박한 거 말고도 정 변호사님 여기 화면 보시면 신상정보를 또 공익근무원, 공범 활용해서 또 얻어낸 게 유명 연예인들인데 거의 한 30명 가까이 신상을 갖고 있다. 왜 그런 거예요? 유명 연예인들 신상을 이제 뽑아내서 조주빈이가 이제 접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런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서 상당히 자기가 사회적으로서 유력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행사하는 데 쓰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것이, 저렇게 공익근무 요원들이 행정 전선망을 통해서 개인의 신상 정보를 뽑아낼 동안 그동안 그 관리 감독한 사람도 뭘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제가 검사할 때 그런 공공 전산망을 이용해서 개인의 정과 조회라든지 주민조회란 관련 공무원들 전부 구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 정보 이렇게 빠져나갈 때까지 관리는 어떻게 그렇습니다. 했냐? 지금도 굉장히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게 이제야 뭐 공익근무위원들 어떻게 하는지 그걸 챙겨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담당 이 공무원이나 행안부 장관께서 국민께 깊이 사과를 하고 이거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계속 놔두면 끊임없이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박사방과 관련된 참여자 3명이 자수를 했고요. 조주빈도 본인 일부분 반성은 하지만 성착취물로 돈 번 게 많지 않다, 수억 원대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